금쪽 상담소 오늘은요 크게 한번 웃고 시작해보겠습니다. 왜요? 아유,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우시는 거 아니고. 약간 우프네요. 우퍼. 네. 아, 드디어 네. 이분께서 이 상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올해 나이 78살. 78세입니다. 예. 역대 최고령 고객님이자 네. 오늘 상담이 굉장히 길 거로 예상이 됩니다. 예. 뭔가 버라이어티한 예. 그런 상담이 될 것 같은데 노래하면 노래, 그림하면 그림 정말 다재다능한 분이시고 또 약간 다사다난하기도 하셨던 네. 분이셨죠. 네, 정말 빨리 만나 뵙고 싶은 분입니다. 고객님 멘탈 케어룸으로 들어와 주세요. 저 뒷모습. 주머니에서. 아유. 화기장터에서 바로 올라오신 듯한. 예.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오신 고객님 환영합니다. 자기소개 해주세요. 옛날에 아주 옛날에 가수를 했던 조영남입니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구경 한번 와보세요. Each time we meet love I find complete love. 안녕하세요. 체험 삶의 현장 감독 조영남 먼저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밌게 살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하고 그림보다 더 재밌는 게 없다고 봐. 지금부터 멘탈 테스트를 시작합니다. 마음에 드는 화투패를 골라주세요. 화투패예요. 괜찮습니까? 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바로 보시죠. 팔광. 팔광 같은. 팔광. 두 개? 두 개? 삼광이랑 삼팔광땡. 두 개를 고르셨네요. 두 개를. 아하. 그거 그대로 가지고 고객님 네. 상담소로 들어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알고 오셨습니까?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어머, 잘 지내셨죠? 너는 이렇게 어린애처럼 입었어. 선생님 앞에서 어린애지요. 아유. 여기 나간다 그랬더니 예. 다 나가래. 아니요. 제작진이 한 3년 기다리셨습니다. 그럼요. 금쪽 가수 내 새끼를 쭉 봤거든. 네. 너무 잘하더라고. 내가 금쪽 같은 어른 새끼에 나간다고 그랬더니 어린 새끼. 전부 나가라고. 잘 오셨어요. 저 이거 선생님, 우리 고객님, 요거는 저희 그 금쪽 상담소 웰컴티인데 부기 영화와 그리고 금빛 나는데 지금. 예, 수국차를 준비했습니다. 예. 어디 금빛이 이렇게 나지? 수국차입니다. 수국차입니다. 네. 좋은 기운 듬뿍 드시라고. 네. 입맛에 맞으세요? 와. 맛이 묘하네. 별로란 얘기 같네요. 예. 제가 그 멘탈 테스트 할 때 이걸 좀 고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38광땡 이게 화투할 때, 네. 노름할 때 제일 저 높은 끝발이래요. 이거 이상은 없대. 네. 38이, 황땡이. 근데 이게 또 혹시 또 신곡하고 관련 있는 건 아니시죠? 신곡이요? 이렇게 비겁하게, 날 비겁한 놈으로 보지 마. 그러니까 전혀 그런 그 홍보하려는 의도 없으시고. 전혀. 예. 내가 기치 사는 거 보여. 예. 근데 어떻게 딱 맞게 또 하필 아니, 고르라고 그래서 예. 5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건데. 그런가? 예. 하나 고르라면 나는 처음에 팔을 고르신 거. 팔을. 팔광. 제일 많이 써. 예. 결과 한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화투패 그림으로 알아보는 성격 테스트였습니다. 성격 테스트. 우리 조영남 고객님의 성격이 지금 방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허접한 얘기를 믿어야 되나? 야, 이렇게 대놓고 그러니까요. 얘기하시는 처음이에요. 네, 처음입니다. 네, 재미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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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리 03패를 고르신 조영남 고객님은요. 떠오르는
달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당신. 함께 있으면 행복한 사람. 그러나 내가 재판을 5년 받았잖아. 예? 재판이 그죠. 예. 그러나의 트라우마가 있어. 판사가 판결을 읽을 때 그러나 서 있어야 돼. 그렇죠. 서서 있는데 가수로서 이렇게 그래서 그 참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러나 하다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이게 나왔어. 그러나 뒤에 1심에서. 예. 그래서 그러나의 그러나 트라우마. 그래요. 그렇구나. 그러나 트라우마가 있어. 그러나 트라우마는 그럼 빼드리겠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이다. 버트. 당신을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어둠에 빠질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재미로 보는 겁니다. 재미로. 분명 시작하기 전에는 허접판이라고 하는데 약간 좀 빠지신 것 같은데요? 신빙성도 현재 그런 상태야. 이게 또 그렇게 막 허접한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똥광이거든요. 똥강이에요? 예. 똥강. 자, 오동패 고르셨어요. 네. 오동패는 공황이 찾아드는 오동나무처럼 포용심이 많은 당신. 정확하다. 바다 같잖아요. 정확해. 이해심이 포용심이 많다는데 정확하다고. 포용심이 굉장하죠. 이해력이 아주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버트.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걸 믿어야 되나? 그나저나 진짜로 저희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는 왜 사람들은 나를 재수없게 보는가? 재수없는 놈으로 보는가? 야, 오늘의 고민이 직접적이고 하고 솔직하네요. 왜 그렇게 나한테는 그 뭐라고 그러지? 안티가 많은가? 그런 고민이 있더라고. 예를 들어볼게. 예. 내가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용해졌지만 어느 날 기자한테서 전화가 와. 모 씨가 윤여정 씨라는 분이 아카데미상을 받게 됐다. 그래서 멋있게 대답했지.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바람핀 남자에 대한 우아한 복수 같다. 멋있잖아요. 그런데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얘기하고. 내 깐에는 서구식으로 아카데미상 탔다니까 얘기한 건데. 이게 너의 남의 잔치에 네가 뭔데 젓가락을 얹느냐. 네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자식아. 그 재수없는 소리 하느냐. 전시회가 중단될 정도로. 취소가 됐어요? 그럴 정도로. 네. 한때 엄청나셨어요. 친일 그거 친일도 내가 친일이게 생겼어요. 그 해방 60년 기념. 이게 또 한일 수교 60년 한 3가지가 몇십 년을 딱 맞는 해가 있더라고. 한 2005년 정도 됐겠네요. 60년. 그렇지. 그러니까 중앙일보 기자가 뭘 써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중요한 해. 그러면서 날 쳐다보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야? 날 쳐다보는 게 너밖에 없다는. 누구도 일본에 대해서는 말하기 꺼려한다 이거지. 그래서 일본 가가지고 있으면서 몇 번 연재를 했어요. 가보니까 일본이 엄청나더라고. 기차 타고 오사카 가는데 한도 끝도 없이 집이 있어. 우리 서울서 부산 거리 좀 되면 거기 산도 있고 빈 데가 많잖아. 그렇죠. 그러나 결코 우리가 일본을 능가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산케이 신문이라고 거기 기자하고 인터뷰한 거 독도 문제 처리에 있어서 내가 일본이 한 수 위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한마디만 딱 뽑아가지고. 그때 또 죽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게 아닌데. 전혀 아니죠. 네. 난 네. 그 단어를 좀 이렇게 짜집게 해서 그렇죠. 네, 의도를 그렇게 그렇죠. 말씀하신 의도가 아닌데. 그럼 그때 그 헤드라인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왔던 게 친일의 친은 친할 친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나와서 더 이게 그게 친일이 맞아요. 해석이 일본하고 친하게 지나다. 친할 진짜 맞죠. 근데 완전히 바뀐 거야. 친일이 매국을 뜻으로 한글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으로 쓴 건데. 당신 지금 뭐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굉장히 아닙니다. 저는 이제 글을 읽으면서 그래서 내 표정이. 아유 아닙니다. 그래서 다 봤어 지금 여기. 아닙니다. 아유 오해세요. 오해가 아니고 예. 그 당시는 그러니까 전부 이런 식으로 네, 네. 그러니까 재수 없는 놈, 방정 떠는 놈 그런 놈으로 이렇게 평판이 나버렸어. 굉장히 난감하셨겠어요. 난감한 그것 때문에 2년 동안 그때 아무것도 못했죠. 그땐 재판도 없었는데 그거 쓴 이후로 2년 동안 활동을 못했고. 프로그램에도 하차하셨잖아요. 프로그램 하차한 건 당연하고 친일 때도 2년 동안 유배 생활했어요. 이번 재판 때 5년 동안 유배 생활하고. 네. 화투를 소재로 한 그림을 대작해 자신의 작품으로 팔아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 씨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사기냐 관행이냐를 놓고 논란이 거세지자 대법원은 지난달 공개 변론까지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건 미술계 관행이란 조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여부는 구매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된 사건이에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저 화투를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화분처럼 생각나게 처음 할 때는 화투를 잘라가지고 진짜 화투를 잘라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팔았는데 이걸 좋아하니까 내가 조수한테 이걸 좀 똑같이 그려라. 그래도 뭔가 다르니까 이렇게 고쳐가지고 사인을 해서 팔잖아. 그러니까 이 검찰에서는 조영남 네가 그린 게 아니고 이건 조수가 그린 거기 때문에 조수의 그림이지 왜 네가 팔아서 횡령을 하냐. 사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조수를 다 써요. 바쁜 화가들은 조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조수를 써야 되고 그림에서도 많이 조수를 쓰게 돼 있어요. 재판을 통해서 조수 쓰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렇게 판결이 난 거지.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에 가서도 똑같이 그런 거 조수 써도 되고 안 알려도 된다. 예전에 그 로댕이 조각할 때 까미 꿀레들 이렇게 조수로 쓰면서도 로댕 이름으로 작품 출품한 것처럼. 그렇죠. 그렇죠. 제가 우리 오늘 조영남 선생님 말씀 쭉 들어보니까요. 예. 거침이 없으시네요. 그리고 질문을 피해가지도 않으세요. 예. 아주 그냥 선생님의 생각과 감정을 그냥 거침없이 표현하시고. 그렇게 해야 편하니까. 네. 내가 그렇게 해야 나래 씨하고 통화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먼저 그렇게 필터 없이 얘기를 해야 네네. 나래 씨도 그렇게 따라서 할 것 같고. 네네.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약간 겁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시고 이 표현이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뭘 물어보면 아주 선생님의 생각을 바로바로 당당하게 표현하니까 필터 없는 게 맞죠. 네. 좋은 얘기예요. 네네. 그게 확 느껴지거든요. 조영남 선생님이 좀 이런 특성이 있으시구나. 필터 없이면 필터에서 가려지잖아. 찌개기가. 얼마나 찝찝해. 필터가 있으면은.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이 아까 왜 내가 이렇게 말만 하면 안티가 생기고 내가 하는 말들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는 나 정말 그것 때문에 마음이 힘들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요. 네, 왜 대중들은
선생님이 말씀만 하시면 논란이 되거든요. 근데 그냥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의람되지만 이 세 가지 사건이 그러니까 한 분에게서 일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울 정도로 강한 사건으로 느껴지긴 합니다. 하나만 겪어도 약간 큰일 같이 느껴질 정도로 세 개를 다 겪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네. 네. 저 재밌는 얘기다. 네. 내가 멋있는 남자같이 아니 느껴지는데 멋있으시라고 한 얘기라기보다는 네. 내가 멋있게 느껴졌어. 속으로. 와, 내가 이렇게 멋있는 남자구나. 와. 그러니까 저 같아도 제가 만약 기자면 선생님한테 전화 드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뭔가. 뭐 하나 이게 뭐. 와. 예. 조회수, 기사는 클릭수가 높은 게 되게 중요해요. 기자님. 진짜 이제 저도 이제 그 고객님하고 방송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진짜 화통하시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조금 어려운 얘기까지도 진짜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뭐 내가 가족이거나 이랬으면은 약간 좀 저 얘기만은 약간 좀 하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하는 그럴 순간이 조금은 있더라고요. 다들 들어보면 이제 각자의 생각들이 있으신데요. 네.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네. 논란, 이 논란이 되는 데에는요, 이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요. 공통점이. 네. 나한테만 얘기해 주세요. 네. 고객님 저희 같이 들으면 안 될까요? 아니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일 것 같아요. 네. 우리끼리만 하고 괜찮을 것 같으면 내가 그럼 1차 들어보시고 저희한테 네.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물론 이제 더 깊이 긴 시간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세 가지 말씀하신 걸 보면요. 선생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어떤 의도이시고 어떤 뜻이고 다 알겠어요. 다 이해를 하겠는데요. 화법 자체가 논란 화법이에요. 이게.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화법을 쓰시는 것 같아요. 화법. 가령요. 아까 왜 윤여정 선생님한테 바람핀 남편한테 하는 우아한 복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친일에서의 친은 친하다는 뜻이다. 솔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가식도 없으시고 솔직하신 거예요. 그런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화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자세히 하나하나 다 지금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다 받으셔서 이제 마음 많이 편안해지셨을 텐데요. 이걸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은 고객님 저희도 같이 봐도 괜찮나요? 그러죠. 네. 다행이네요. 네,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온 거를. 네.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와홀이 평범한 콜라병을 있는 그대로 그려 크게 성공한 것에 착안 저 또한 우리 국민에게 가장 대중적인 놀이기구인 화투를 찾아내서 그것을 팝아트로 옮겨낸 것입니다. 앤디 워홀.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게 저의 작업 방식을 누구에게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법관님, 저는 남은 인생을 갈고 다듬어 더 많은 겸양을 식적하고 사회에 보탬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부디 저의 결백을 가려 주십시오. 네. 저 장면이 내 인생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장면이야. 내가 울먹거린 거. 네. 울먹거리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5년 동안 그 한이 쌓였나 봐. 나도 모르게 창피해 죽겠어. 저거 한 거에 대해서.
근데 좀 어쨌든 선생님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선생님은 대중을 상대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근데 대중은 불특정 다수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대중들은 어떠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고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선생님 이렇게 변론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쭉 보면서 이런 것들이 선생님한테 굉장히 불리하겠구나라는 걸 제가 느낀 게 있었어요. 네네.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요. 보면 제가 화투 그림을 그리게 된 것은 세계적으로 이름난 팝아트의 선구자 앤디 워홀이 이렇게 해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대중들은 그리고 앤디 워홀하고 같은 급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니신데도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세밀한 화투를 그리면서 조수도 기용하게 됐고 저는 조수와 함께 작업하는 모습을 틈틈이 TV로도 보여주었습니다. 아니 자기 힘든 거 시키려고 조수를 돈도 많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법관님 사회의 보탬이 되는 참된 예술가가 될 수 있도록 아니 조수한테 대신 그리게 하면서 무슨 예술가야?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법관님 부디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 이 결백 물론 법정이니까 제 결백을 가려주십시오 하는 말씀이 맞아요. 맞는데 그냥 대중들의 시선에는 이런 것들이 약간 변명 내지 핑계를 댄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화법이신 것 같아요.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 중에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이제 미묘한 뉘앙스가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를 선생님이 좀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비슷한 화법을 계속 쓰시면 또 논란이 되거나 선생님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길까 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용은 하나도 잘못된 건 없습니다, 선생님. 지금 처음에 이렇게 짚으실 때부터 지금 충격받으셨어요. 네, 그런 표정이시거든요. 지금 다 내 문제는 해결됐네. 수고했어. 예? 하시려고요? 해결됐잖아. 아니, 뒤에도 살짝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네. 인사하고 가. 아니, 나눌 얘기 또 있어가지고. 또 있어요? 네, 있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 얘기를 계속 해보자면요. 좀 오해를 많이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의 화법은. 이게 논란 화법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대중들은 선생님을 1대1로 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선생님이 조수를 뽑아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이러한 예술 작업을 같이 하실 분을 이랬으면 훨씬 논란이 덜했을 거예요. 네. 조수를 기용해서 그러니까 야 네가 그렇게 돈이 많아? 도대체 조수를 몇 명을 뽑을 건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가 미리 5년 선생님 있다고 알려주지. 제가 미리 연락을 좀 드릴 걸 그랬나 봐요. 그래. 굉장히 놀라셨네요. 발리에 생긴 일에 조인성 씨처럼 이렇게 많이 놀라셨어요. 깊숙이 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하신다고요. 잘하시는 분이세요. 많이 놀라셨어요, 우리 고객님. 정확한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의 장점은 제가 봤을 때는 가수로서도 정점을 찍으셨거든요. 근데 여기서 새로운 예술 영역에 도전을 하셨어요. 이 되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또 그것도 아주 젊은 시절이 아니라 뭐 중년이 넘은 다음에 시작을 하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데에 틀을 깨고 나가시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창의적이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티스트 맞아요. 왜냐하면
아주 창의적이고 창조적이시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현하실 때 대중이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거는 눈치를 보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공감을 밑바닥에 깔고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대중이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공감을 밑바탕으로 해서 대중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내가 좀 요거는 바꿔 표현해야지. 요것만 싹 들어가면 상당히 선생님의 그 진의가 잘 전달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워요. 아다르고 오다르다. 네, 그렇죠. 맞아. 네, 네, 아다르고 네. 오다르다. 좀 생각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말을 정제해야 되는데 난 낮간에는 최대로 정제하는 대로 하는 게 그렇게 된 거야 지금. 그때 선생님 대법원에서 쭉 선생님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때 어떤 얘기를 좀 선생님 하시고 싶으셨어요? 어떤 게 가장 선생님 때 중요하셨어요? 나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조수 쓰는 건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조수 안 쓰고 그림을 그렸겠어요. 혼자서 그 수많은 점을. 조수 쓰는 화가를 내가 다 알잖아. 오랫동안 했으니까. 근데 이미 사람들이 내가 한 게 사기라고 다 믿고 있는 터라서 뭘 얘기하기가 참 난감했어요. 진짜. 그렇게 할 경우 평생 사기 전과가 붙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한테. 그렇죠. 이걸 뭐 내가 사기꾼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냐.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서 싸워서 무죄가 난 거예요. 대법관 4명. 대법관 4명 앞에 서봐봐. 아휴. 와. 내가 지금 오 선생 앞에 서도 지금 개떨듯이 떨고 있는데 대법관 앞에 있고 그런 살벌한 자리. 네. 거기까지 올라가서 무죄 네. 받았지. 네. 뭔가 조금 인생을 약간 부정당한 것 같은 느낌이 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어떻게 참았느냐. 불리한 것도 있지만 득도 또 있어. 따지고 보면 험난한 그 5년 동안 조용남이 그림 그린다는 걸 선전해 준 거야. 그림값도 올라가고 또 화가로도 유명해지고. 긍정왕이십니다. 그 리액션을 하기는 저희가 네. 너 그래야 저 공황장애 안 걸려. 불안장입니다. 불안장애. 이거 웃으려면 네 표현을 해야 돼. 이게 왜냐면 저는 대중의 정서를 알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얘기를 해보자면요. 예. 사실 이제 그림 이제 대장 문제는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아우 너무 고생하셨겠다. 오해한 우리가 잘못했네. 사실 그래야 맞는데 여전히 대중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지금 무죄까지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오게 된 거야. 네. 무죄까지 받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2중 3중으로 억울하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진짜? 네, 조금 더 예. 좀 탁 찌르는 얘기를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또 우리 선생님이 귀한 걸음 하셨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선생님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재능이 아주 많은 분이신 것 같아요. 네, 노래도 물론 잘하시고 그림도 그리실 때 보면 정말 창의적이시고 창조적이고 그러니까 재능이 아주 많은 분이세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어떤 언론에 나간다든가 신문에 나간다든가 공개적인 파문이나 파장이 있는 이야기를 하실 때 워낙 머리도 좋고 재능이 있는 분이다 보니 나름 유머와 위트를 쓰신다고 비유를 드시는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대중들은 어떤 분들은 이거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까 왜 대법원 그때 변론하실 때 들어보니까 옛 어른들이 화투패죠. 많이 가지고 놀면 패가 망신한다. 제가 너무 화투패를 너무 오래 가지고 놀았나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유머러스한 좋은 자리에서는 유머러스한 발언이거든요. 근데 대중들은 아니 그게 아니고 화투패를 너무 많이 갖고 놀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그렸다는 거잖아.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대중들이 오해하고 검찰에서 오해했던 거는 직접 안 그렸다라는 건데 그거를 쏙 빼고 말씀하신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을 아주 비유를 유머러스하고 위트 있게 쓰신 거예요. 근데 이게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때 때로는 선생님의 진의를 잘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야, 그러면 네, 오 선생님, 네, 기자가 전화가 와서 네, 윤여정 씨라는 분이 네네. 아카데미 수상을 여우조연상 상을 탔다. 여우조연상을 타게 됐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그럼 제가 어떤 식으로 말하면 더 그 오은영 스타일에 맞을까? 네. 나는 일단 당분간 전화를 좀 안 받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괜찮. 예. 현지에 일단 모르는 전화번호는 좀 당분간은 좀 안 받는 건 서신이나 어떨까? 뭐 비둘기, 뭐 봉화 같은 것도 괜찮죠. 예. 네. 내가 평생 광대짓을 해왔잖아. 네. 기자들 덕을 얼마나 봤어. 그 기자도 다 먹고 살아야 되잖아. 이 기자 일로. 그럼 한마디 해주는 거. 아니 고객님 친일 그렇게 뽑아냈는데 기자분이 그 진위와는 다르게 그렇게 뽑았는데 괜찮으세요? 그게 무슨 상관 있어? 내가 내 뜻이 아니면 그만이지. 그러니까 조영남 고객님이 하신 말씀은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쓴 게 맞는 거. 그분이 뭐 더 보탠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그게 논란이 되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언제나 결백은 증명하지 않아도 결백은 결백인 거 맞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면 우와. 증명하지 않아도 결백은 결백인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중차대한 상황이 생길 때는 증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변화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해로 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선생님이 더 경험 안 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잘못한 게 아니고 자꾸 잘못했다고 하는 거는 그 상황을 피해가는 게 맞아요. 방법을 바꾸시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우리 고객님처럼 네. 기자분한테 전화 왔어요. 네네. 윤여정 씨가 여우조연상 상금 탔는데 좀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럼 어떻게?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질문이 살아있어요? 네. 그때 우아한 복수를 한 거죠? 라고 하셨을 때 전달하고 싶었던 정말 선생님의 진심은 무엇이었을까?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나보다 훌륭하게 됐구나. 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걸로 한 거죠. 네. 그게 내 진심이었고. 네. 그 여자가 굉장히 훌륭하게 됐구나. 축하한다 결국은. 그렇지 그런 뜻이지. 그때 그렇게 그냥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아한 복수 같은 그런 어떠한 위트와 나름의 재기발랄한 용어, 비유를 안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같이 방송하는 사람으로서 입장을 보면 아주 까마득한 후배가 주제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입장에 생각하면 굉장히 위트 있으신 분인데 고객님만 있는 것 같아요. 그 위트가. 저희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예요? 그 위트의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없으신 것 같아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 네, 제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그러니까 선생님은 굉장히 위트가 있으신 분으로 보이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상이 되시는 분은 전혀 보호를 못 받는 느낌이 좀 제 개인적으로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죠? 약간 좀 이게 유쾌하게 밖에 웃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약간 미국식 사고 같으세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영어식 어떤 표현이라면 조금 덜
오해를 받으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복수라는 단어는 선생님 마음 안에 내가 예전에 힘들게 했지. 그렇죠. 힘들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복수란 단어가 나와. 거기에 대한 자기 막 자책감 이걸 다 섞어서 얘기한 거지. 네. 근데 그거를 선생님하고 이렇게 1대1로 얘기를 해보지 않은 대중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네. 딱 그 표현이에요. 제가 쭉 설명한 그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이렇게 안 써도 참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했으면 되겠다. 그 마음 그대로 얘기하시면 될 텐데.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하시는 게 앞으로 필요할 것 같냐면요. 이게 대화를요. 역피라미드 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역피라미드 피라미드의 거꾸로. 역피라미드. 피라미드는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겼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앤디 워홀은 이랬고 데미안 허스트는 이래서 나도 이래서 이것도 해서 TV에서도 많이 보여줬고 내가 조수하고 같이 그린다는 것도 보여줬어. 그래서 저차 돼서 2차 돼갖고 그래서 이거는 내가 창의적 아이디어를 낸 거고 내 그림이야. 이렇게 하는 게 피라미드고요. 역피라미드는요. 선생님이 전달하고 싶은 거를 가장 중요한 거를 먼저 말하는 거예요. 좋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다. 먼저.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그 미술 그 대작 그 사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찌 됐건 사회의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그냥 진위는 어쨌든 사회적인 말들이 많았으니까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킨 데는 여러 가지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걸 먼저 말씀하셨어야 돼요. 느낌이 확 다른데. 다르죠? 네. 근데 이거를 앤디 워홀도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이미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느끼기에는 뭐야? 그래. 이렇게 오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은 처음 얘기는 약간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약간 좀 얄미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지금 얘기는 저 사람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까? 약간 좀 이렇게 마음이 먼저 가요. 근데 지금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이제 만약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고 상상을 해보니까 그러면 정말 진심도 첫 번째로 딱 와닿고 그 다음에 선생님의 그 위트가 온다면 정말 그 위트가 위트의 기능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그 비음 얘기를 하셔도 저는 그 다음에는 그 의도가 아주 잘 맞아. 역피라미드 너무 좋다 선생님. 너무 좋아. 그러니까 언제나 선생님이 내가 이 질문에 가장 전달하고 싶은 나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손에다 적으시네. 아이고 그거를 먼저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먼저. 제일 먼저. 너무 좋다. 네네. 역피라고 역피. 네. 질문해봐 이제. 다시.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조영남 씨 휴대전화 맞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채널A 그 정영돈 기자입니다. 네네. 선생님. 이번에 윤여정 씨가 대한민국 최초로 민낯이라는 작품으로 여우조연상을 받았는데 정말 그 대한민국의 큰 그 쾌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 말씀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영광이고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사건이고 너무 좋습니다. 너무 훌륭한 쾌거를 이루셨죠. 제가 그런 분과 13년을 살았습니다. 아니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일단 조영남 씨 왜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아니 내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창피하게 느껴져서 잠깐 혼자 길길댔습니다. 네. 마지막에 끝까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영광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금 방탄소년단을 비롯해가지고 문화적으로 전 세계를 휩쓰고 있는데 거기에 큰 몫을 하신 분인데 조영남 씨 네. 좀 원래 그 조영남 씨 스타일 있잖아요. 위트 있게 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다가
작살난 적이 있어서 그런 말투는 안 쓰기로 옆 피라미드로 얘기하기로 결심한 바 있습니다. 너무 잘하셨어요. 네. 알겠어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유. 지금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게 진위가 전달된 것 같아서 좀 속 시원하시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내가 일찍 알았어야 되는데. 옆 피라미드. 이제 살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너무 아까워. 좀 일찍 알 걸. 그런 방법을. 지금이라도 진심이 전달되게 하시면. 그럼요. 근데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의 MMPI를 해봤거든요. MMPI. 요즘 또 MBTI가 이제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MBTI는 성격 유형을 보는 거라면 MMPI는 한 개인의 그 핵심적인 또 심층의 그 사람의 어떤 상태, 방어 기제들, 또 이분이 지금 어떤 우울이 있나 불안이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데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검사이거든요. 그 문항 맞는 거 하셨잖아요, 선생님. 500기가 하셨어요. 네. 선생님 애쓰셨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해봤는데요. 선생님의 특성 중에 어떤 특성이 좀 있냐 하면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정말 저기 속내, 저 깊은 속내를 드러내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특성이 좀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조영남 선생님은 솔직한 거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이런 특성이 나와서 그 당시 5년 넘도록 좀 재판받고 이러시면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 원래 선생님 내면 안에 좀 그런 면이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내면 네. 안에 그렇게 모순된 것이 보통 사람이기 때문에 겹겹이 쌓여 있죠. 내가 이렇게 정직한 척하고 다 터놓는 척하는 데는 그 안에는 뭔가 또 이유가 있다. 어두운 구석이 있는 거지. 네. 뭐 감추려 한다든가. 그 바다 같은 넓은 남자가 되려고 의식적으로 제스처를 쓴다거나 이런 것들이 쌓여 있지. 그러니까 뭐 그건 모순, 정순이 있고 모순 반 인간이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적한 게 맞을 수도 있지. 남을 잘 못 믿으세요? 남을 나 믿기도 힘든데 남을 뭐 믿는다는 오희가 나는 별로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 친한 거지. 믿고 그런 거는 없다고 봐. 나는 나한테는 굉장히 좋고. 그럼 선생님 혹시 누구랑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든가 좀 지내보면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탁 건드려질 때가 있으세요? 굉장히 민감해지는 면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굉장히 민감해지는 건 아까 누군가가 솔직히 말해서 쓰는 어휘가 있었는데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일단 내가 접어놔요. 저놈은 솔직하지 않은 놈이다. 솔직히 말해서라는 어휘를 쓰는 친구들은 사실은 뭐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거 쓰는 왜냐면 솔직히 말해서는 사기꾼들이 제일 많이 쓰는 어휘거든. 근데 솔직히 말해서를 진짜 많이 쓰지 않나요? 쓰지 마. 아니 근데 솔직히를 많이 많이 쓰긴 하죠. 많이 쓰는 말 말 시작할 때 좀 많이 내 후배들한테는 잊어버려라. 살면서 그 어휘를 잊어버려라. 안 쓸수록 좋다. 그걸 내가 저 후배들한테는 내 앞에서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한 대씩 갈겨. 자식아, 그럼 그 말하기 전에는 솔직하지 않았다는 뜻이냐? 그러면 선생님은 누군가가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그 말을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안 붙인 얘기들은 나한테 솔직히 말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시는 그렇죠.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평소에 솔직하지 않은 면이 많구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네, 그렇게 받아들이시는군요. 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냥 각자 딱 건드려지는 그런 말들. 난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상대를 좀 못 믿겠고 기분이 나쁘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저는 요거랑 조금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보다 조금 제가 들었을 때 약간 이거 뭐지라고 생각하는 말이 한 단어가 있는데 내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하면은 그렇지. 이건 더 심한 거야. 맞아. 그러면 나는 비슷한 거. 그때부터 딱 그런 거야.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하는 얘기는 속으로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야. 근데 그걸 나한테 왜 해? 라는 생각은 있어요. 비슷하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 바다 같은 남자니까. 테스트가 맞았네. 저기 그러셨죠. 예, 맞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3명이 만났어요. 그래갖고 야야야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머뭇머뭇하다가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돈이 없어. 우리 요즘에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어떻게 들리세요? 그건 좋게 들리는데. 근데 솔직히 싫어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오 선생님 말하는 건 교묘하게 아주 교묘하게 교묘하게. 솔직히라는 말 어휘가 그 희석되게 이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함정에 빠진 것 같아. 아마 요 예는 이게 솔직히 말해서는 이게 개인의 어떠한 이제 좀 부끄럽고 난처한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어떤 약간 부끄러운 거라든가 또 이게 건드려지는 취약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취약한 부분을 선뜻 얘기를 잘 못 꺼내고 이거를 할 때 본인을 약간 중화시키거나 긴장을 약간 낮추는 용어로 뭐 예를 들어 뭐 미국 사람들의 where 뭐 이런 데든가 뭐 아니면 우리나라는 근데요 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좀 솔직히 말하면 이런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을 다 그렇게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 조금 취약한 면이 드러날 때 잘 쓰는 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어떤 미숙함을 얘기할 때 그걸 조금 처음에 이렇게 긴장을 조절하는 말로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안 쓰지만 다른 사람이 표현할 때는 꼭 나한테 속이려는 의도를 가진 것만은 아니지라고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는 네네. 내가 친해지지 않은 친구한테는 개의치 않아요. 네. 내가 친해졌다. 남들이 솔직히 말해서 하는 건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지. 네. 오해가 있으면 안 돼. 네. 친한 무슨 친구한테.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뭐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다 사람마다 인생이 다르니까 후회되는 게 좀 다 다르거든요. 네. 근데 선생님은 난 이거 참 후회돼.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보세요? 조영남 씨 휴대폰 맞나요? 네. 예, 안녕하세요. 채널A 이게 사회부 정인동 기자입니다. 네.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조만간에 조영남 씨 그 일대기 관련돼서 저희가 좀 이제 기사를 쓰고 싶은데 조영남 씨가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 뭐가 있다면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저희가 한번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 해서요. 딱 한 가지 후회되는 거. 예. 뭔지 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네, 집 쫓겨나온 거. 실례지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같이 살던 분하고요. 네, 헤어지게 됐는데 왜 내가 그때 애들이 있었다는 걸
몰랐을까? 그게 평생 후회가 되고 죄의식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거 한 가지가 가장 됐습니까? 저기 그 오은영 박사님이 제 옆에 계신데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네. 제일 후회된다. 예. 네. 제가 그 금쪽 같은 내 새끼에서 감동을 했고 내가 금쪽 같은 어른 새끼에 나오게 된 조영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지금 후회되고 미안한 마음을 그 자제분한테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각인데 그쪽에서 저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조차 할 필요도 뭐 들을 생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원래 부모는 그냥 부모이거든요. 자식한테 잘한 부모도 있고 잘 못한 부모도 있고 또 사랑을 적절하게 표현한 부모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모도 있지만 부모는 그냥 원래 부모인 겁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인 거고 그거는 변치 않는 사실이죠. 선생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로든 표현을 하시는 게 훨씬 선생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쪽에서 또 그런 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는데 아직까지 그걸 얘기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말하기가 좀 쑥스럽네요. 자식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나와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하지 않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또 알아들어도 추측하는 거하고 직접 듣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고객님 제일 많이 변한 것 중에 하나가 표현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듣고 자란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표현하는 게 굉장히 좀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이왕이면 자식으로서 좀 듣고 싶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표현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식들도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가장 큰 변화였던 것 같아요. 나는 이제 같이 사는 딸한테 뭐 사랑한다는 얘기 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건 허나마나 한 얘기인데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고 너무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에는 그 사랑한다는 말이 턱 터무니없이 모자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게 내 생각이고 얘도 아빠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 사랑 이런 일 그냥 민수처럼 틱틱거리고 그렇게 사는 게 더 아름답지 않냐는 게 내 생각이야. 물론 이제 저도 우리 부모님이 저를 사랑하신 거 그다음에 저도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그 마음은 정말 이심전심으로 잘 다 통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래도 여전히 가까운 사람끼리는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게 좀 또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또 뭐 사람마다 사랑하는 또 방식이 다르고 또
다 가치관이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꼭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그래도 또 마음에 후회감이 좀 있으시니까 미안하면 미안했고 고마우면 고맙다라고 얘기해주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근데 좀 얘기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조윤원 선생님이 대중을 대하시는 분이니까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기준 또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느낌 이런 거를 조금만 튜닝을 해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윤원 선생님이 나의 진실된 의도는 이거지만 나와 다른 대중은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라는 거를 협조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선생님이 조금 편안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78세 조영남 고객님, 최고령 고객님께서 저에게 자꾸만 이렇게 제가 얘기만 하면 논란이 돼요 하시면서 고민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조영남 고객님께 뿌려주실 은영 매직 알려주시죠. 그럼 선생님은 어린아이 같은 순수함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술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순수함을 가지고 창조적인 활동, 창의적인 활동을 하셔서 진정한 아티스트가 맞으세요. 그래서 그 예술을 하실 때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잘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술적 활동을 하지 않은 그냥 일상에서는 우리 대선배님이신 조영남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린이 말고 어른이 되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되게 싫은데. 여보세요? 채널 A. 또 전화 왔나? 선생님 전화 왔습니다. 조영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채널 A 정인돈 기자입니다. 최근에 금쪽 상담소 녹화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금쪽 같은 어른 새끼. 금쪽 같은 어른 새끼 녹화하셨다고 들었는데 녹화 그 소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어떠셨나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배울 게 많구나. 배워야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울 게 많구나. 가장 크게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말할 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명 역 피라미드 설명을 쭉 하고 본론 들어가는 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다음에 혹시 또 이제 섭외를 부탁드리면 나오실 생각이 있으신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못 나올 겁니다. 다음까지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또 왜 그런 말씀을? 내가 오늘 나가다가 뭐 사고 나서 천정이 무너져. 끊겠습니다. 그만 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유머러스하게. 아이고 장난꾸러기 정말. 자, 오늘 우리 조영남 고객님 잊지 마시라고 마지막에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요거 잊지 마세요. 자. 어린이 말고 어른이 되자. 어른이. 어른이. 아니 예술하실 때는 창작하실 때는 어린이 좋습니다. 오 선생님 저는 어린이가 되고 싶어요 지금.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들어드리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오은영의 금쪽상담소로 많이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금쪽상담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 진짜 떨린다. 사실 결혼을 봐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 어이구야. 왜? 어이구야. 근데 한 분이 아니에요. 네? 한 분이 아니에요. 한 명이 아니라고요? 네. 별로 건강에 대한 신경을 안 쓰고 살아오고. 네, 맞아요. 네네. 그냥 너무. 네, 용하다. 용해. 잘 본다니까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러니까 세상에 좀 용서받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지 않나? 좀 그런 생각. 저한테는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사기 사건이 터졌고 뭐 이렇게 저랑 뭐 찍은 사진을 그 피해자들한테 보여주고 보석돈으로 좀 해줄 수 있냐. 좀
어디까지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건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서를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빨리 그것을 삭히려고 하면 예은 씨 마음이 해결이 안 돼요.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